여러분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성실한TV 엄원석 회계사입니다. 제 영상에서 제가 업무용 승용차 관련된 영상 올린 적이 있었는데, 업무용 승용차와 관련돼서 또 많이 질문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차량을 취득하거나 아니면 리스를 하거나 렌트를 하거나 이런 고민을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어떤 부분에서 좀 주의를 하셔야 되는지,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몇 가지 제가 한번 간략하게 정리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용 길지 않으니까요, 끝까지 봐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여하시죠. 자, 일단 기본적으로 리스냐 렌탈이냐 아니면 취득이냐, 할부 취득이냐, 이렇게 세 가지 정도 차량을 취득하는 방식이 있을 텐데, 장단점이 있습니다. 장단점이, 리스 같은 경우를 먼저 보시면, 리스는 그냥 말 그대로 대출을 받는 겁니다. 대출을 받는 건데, 소유권은 리스 회사한테 있는 형태죠. 그 리스 같은 경우에는 주행거리 제한이 좀 있습니다. 1년에 몇만 킬로 이상 타면 안 된다라는 또 제한이 있고, 또 개인의 신용도에 영향을 좀 미칩니다. 하지만 내 명의가 아니기 때문에 개인 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건강보험료에는 빠지게 된다. 그래서 이제 고소득이신 분들은 건강보험료도 장난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차량 같은 경우에는 그냥 리스나 렌탈 하시는 게 어떻게 보면 또 장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번호판 같은 경우에도 허나 하나, 호나 이런 번호판이 아니라 일반 번호판을 쓸 수 있어서 이런 거에 민감하신 분들은 또 리스를 선호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리스 기간 동안 다 타게 되면 그것을 이제 반납하거나 아니면 내가 인수하거나 아니면 다른 리스를 교체하거나 이런 거요 상대적으로 좀 용이하게 진행이 됩니다. 이제 렌탈 같은 경우에는 리스랑 거의 비슷한데요. 이 장기 렌트는 렌트 회사에서 구입한 차량을 내가 사용하는 겁니다. 리스는 내가 원하는 차량을 일단 고른 다음에 리스 회사에서 대출을 해주는 개념이라면, 장기 렌트 같은 경우에는 그 렌트카 회사에서 여러 대 차량을 사놓은 다음에 그 산 차량을 대여해주는 그런 방식입니다. 비슷하면서도 약간 좀 차이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리스랑 또 할부로 구입하는 거랑 렌트랑 비교했을 때 초기 비용만큼은 장기 렌트가 좀 더 낫다,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또 렌트 회사에서 차량을 관리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을 렌트 회사가 부담한다라는 거, 그런 게 또 좀 장점으로 적용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렌트의 차량 번호판이 하나, 허나, 호나 이렇게 좀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민감하신 분들은 좀 렌트를 선호하지 않는 분도 좀 된 것 같습니다. 요즘에 제네시스 G80을 만약에 렌트를 한다, 장기 렌트를 한다 라고 했을 때 그 비용이 옵션과 차량 가격에 따라 다르겠지만 한 달에 101만원에서 한 106만원, 107만원 정도 지출하고 그 차량을 사용할 수 있다 라고들 합니다. 이 세 가지 방식은 사실 세금적인 차이는 거의 없습니다. 거의 똑같아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업무 일지를 쓰면은 내 차량과 관련된 비용은 다 비용으로 인정되고, 업무 일지를 쓰지 않으면 1,500만원까지만 인정된다,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우리 감가상각비라는 게 있습니다. 차량을 사게 되면 감가상각비, 레스나 렌탈 같은 경우는 내 차가 아니기 때문에 감가상각비가 없는데, 그런 애들은 이 감가상각비 상당히라고 해서 리스료의 일정 부분, 렌탈료의 한 70% 정도, 이렇게 감가상각비는 아니지만 감가상각비로 보고 그 금액을 규제하고요. 그리고 감가상각비를 포함한 유류비, 자동차세, 보험료, 통행료, 주차비, 이런 모든 차량과 관련된 비용들을 합쳐서 그런 모든 비용들은 1,500만원까지만 인정을 해주고요. 1,500만원 넘어가면은 인정이 안 된다. 일지를 안 썼을 경우, 일지 쓰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일지를 제대로 쓰는 사람을 거의 본 적이 없습니다. 어쨌든 1,500만원까지는 인정되는데, 이 감가상각비 때문에 감가상각비는 그냥 800만원까지만 인정해주거든요. 그래서 1,500만원을 기억하지 마시고 그냥 800만원까지만 비용 인정될 수 있다라는 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리스, 렌탈, 할부 다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차량을 샀을 때 800만원까지만 인정된다 라고 생각하시는 게 마음이 편합니다. 그러니까 차량 가격이 4천만원이라면 상관없습니다. 4천만원을 넘는 차량을 운행하고 싶다 라고 했을 때는, 예를 들어 1억짜리다, 1억짜리면 나누기 5를 하면 1년에 2천만원이죠. 그럼 2천만원과 800만원을 비교하는 겁니다. 그럼 800만원이 더 작기 때문에 2천만원과 800만원 차이인 1200만원은 올해 인정받는 게 아니라 또 내년으로 넘기고, 또 내년에 똑같은 작업을 해서 또 1200만원이 남을 거잖아요. 그럼 그 1200만원이 계속 5년 동안 쌓입니다. 차곡차곡 쌓여서 없어지는 게 아니라, 나중에 이제 5년이 지나고 차량을 처분하거나 아니면 렌트가 종료되거나 리스가 종료되면
800만 원씩 쭉쭉쭉쭉 차감이 돼서 여러분들 사업할 때 경비로 인정이 되는 겁니다. 다시 정리하면은 렌트든 리스든 할부든 똑같다. 세금적인 효과는. 그러니까 여러분들 형편에 맞게 월 현금 지출액이 가장 나한테 유리한 방식, 어떤 게 더 유리한지 라는 거, 그 포인트를 잡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5년 이후라도 그 비용 인정 못 받았던 부분이 차곡차곡 800만 원씩 또 비용 인정되는 거니까 그런 걸 좀 고려해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또 많이 질문하시는 것도 몇 가지 좀 알아보면요. 많이 사신데 사정상 와이프 명의로 된 차량을 내 사업에 한의원 왔다 갔다 하면서 출퇴근용으로 쓰고 있다. 그랬을 때 와이프 명의 차량도 나의 사업상 경비로 인정되는지를 여쭤봤습니다. 정답은요, 인정은 됩니다. 인정은 되는데요, 실제로 와이프 명의의 차량을 내가 운행하면서 내가 다 지출하고 내 사업에 사용하고 있음을 입증할 수 있다면 사업상 경비로 인정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똑같은 규정에 따라서 1,500만원, 또 한가 사업비는 800만원, 이런 규정에 따라서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정말 사업에 썼는지 안 썼는지는 내가 입증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명의가 다른 경우에는 사실 현실적으로 사업에 썼는지 안 썼는지를 입증하기가 쉽지는 않다. 그리고 두 번째, 부동산 임대업을 하는데 이 업무용 승용차를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이 여부에 대해서 이제 질문을 많이 하십니다. 정답은요, 부동산 임대업 같은 경우에는 이 업무용 승용차를 비용으로 인정받기가 어렵다. 거의 안 된다. 왜냐면은 그 부동산 임대업 같은 경우에 그 특성상 내가 부동산 임대업을 딱 해놓으면 거기서 이제 수익이 창출되는 거잖아요. 해당 부동산에서. 내가 그 부동산에 매일 출근하는 것도 아닐 거고, 물론 출근한다고 하면 입증을 하면 되겠지만, 현실적으로 매일 출근하는 것도 아니고, 출퇴근해서 그 부동산을 관리하거나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동산 임대업 같은 경우에 업무 승용차를 운행한다, 비용 처리가 되는지를 많이 여쭤보시는데 정답은 안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좀 잘 기억해 두시고요. 이 업무용 승용차와 관련해서 더 궁금한 사항 있으면 좀 댓글 남겨주시고, 아니면 제 이메일로 연락을 주시면 제가 또 답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1년도 이후부터는 그 업무용 승용차에 대해서 전용 보험에 가입을 해야 됩니다. 어떤 거냐면은 그 해당 차량에 대해서 특정 1인만 사용하고 그 1인만 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끔 그렇게 바뀌었습니다. 근데 원래 법인 사업자들은 기존에도 계속 업무용 승용차에 대해서는 업무용 전용 보험에 가입을 해야 되는데, 개인 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한 대는 괜찮고요. 이제 추가로 한 대 더 운행했을 경우에 그 추가 한 대부터는 업무용 전용 보험에 가입해야 된다는 거 기억해 두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